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122쪽입니다. 122쪽에 그 쌍가리번 신청 절차, 그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기본, 그 객체는 있죠? 객체는 이제 봤어요. 기본 객체를 봤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마치고, 보존 등기 마치죠,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1번 무슨 등기 마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요. 근데 원인 뭐예요? 원인 5개가 중요해야 되는데 그 5개가 뭐라 그랬어요? 5개가 일단 첫 번째 매매,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유주, 네 번째는 수용, 다섯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이 5가지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매매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매매는 일단 첫 번째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있죠? 1월 이후부터는 무엇을 등기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 있죠? 매매 계약서로 이렇게 이 매매 계약서로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제출할 때 있죠? 제출할 때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 검인 받지 말고 예외적인 상이라 했죠? 거래 신고 필증 내라. 부동산 뭘 내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일단 어디 가서 이 구청이나 이제 구검되는 시청 가서 이제 이 신고 필증 양식을 써요. 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시장이나 구청장이 거기 이제 도장 찍어주는 거 있죠? 그 신고 필증이에요. 이걸 내라 했죠. 근데 매매 목록은 매매 목록은 뭐예요? 언제 내느냐 하게 되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신고 필증상의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 있죠? 매도인, 매수자, 당사자가 뭐예요? 당사자가 다수라면 당연히 뭐예요? 이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2쪽에 그 쌍가로 2번 신청 절차 있죠? 신청 절차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동그라미 3번 별표 주시고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 이전등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2006년 1월 이후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그래서 매매 목록 가려 열고 뭐예요? 신고필증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매매 목록에는 거래 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하죠.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해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가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일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물론 뭐예요? 2006년 1월 이전에는 등기 원인이 매매일 경우에도 검인계약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증여나 교환되는 원인에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받아야 되는데 2006년 1월 이후에도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원인서가 판결세도 검인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예요? 원인 증서를 몰아낼 때 매매 계약서를 제출할 때 이제 신고필증이 있다는 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래서 매매 목록 기재가 있죠? 그 매매 목록에는 거기 그 금액을 쓰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뭐예요? 2개 이상일 때는 그 토지 건물 부동산 1년 번호 붙여갖고 쓴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부동산이 하나인데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여러 명 뭐예요? 인원수만큼 1년 번호를 쓰고 토지 하나만 계속 쓰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루 3번 상속의안 이전 등기 별표해 두시고 두 번째 상속이 이것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상속 등기는 아버지 사망하시면 누가 상속인이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자기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2가지 보지 않죠. 그래서 거기 상속의 의의가 나오고 절차 나오죠. 기억 거기 단독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중 1인 또는 다수가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 동그라미 치시고 자기의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할 수 없다.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이 2가지 꼭 보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유증 별표해 두시고 유증도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이에요. 유증은 뭐라고? 공동신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이 유언에 의한 증여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유증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미등기 상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기등기 상태로 따져볼게요. 자, 미등기 상태에 있을 때 무슨 유중과 포괄 유중과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 유중이고. 자, 기등기 상태일 때 무슨 유중과 포괄 유중과.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중. 구별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미등기 상태 포괄 유중은 자, 누가 직접 이 포괄 유중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을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자, 근데 특정 유중은 절대 직접 보존 등기 못 하니까. 1번. 자, 미등기 상태일 때 돌아가신 갑이 돌아가셨죠? 그럼 그 자식 있죠?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자식 A가 1번 무슨 등기를? 보존 등기를 누가 해야 돼, 이거? A가 마치고. 그 다음에 2번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중을 원인해서 등기해주라. 을한테. 자, 그러면, 자, 이 포괄 유중을 보자, 포괄 유중. 자, 누가, 갑이 뭐예요? 기등기 상태죠? 그럼 등기부상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하고, 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A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2번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원인을, 유중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포괄 유중일 때. 자, 기등기 때 특정 유중.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똑같아요. 2번 이전 등기. 누가? A하고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원인을 유중으로 해서 등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유중에 대해서 자, 이 포괄 유중하고 특정 유중의 공통점하고 이 차이점을 한번 이해해보자.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무슨 등기할 때?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항상 누가 하고 A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하고 공동이에요. 항상 공동이청이에요. 자, 이 공동이청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 누가 자, 이 지금 뭐예요? 그 기등기일 때 A란 사람은 자, 무슨 등기를 이 지금 뭐예요? 이 A란 사람 아들 있죠? 이 갑이 사망하셔도 A가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분이 사망하시면 이 상속을 받으면 민법 997조에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소유권자가 을한테 해주니까 어차피 A가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상속 등기 해봤자 을이 뭐예요? 유증을 받은 을이 누구 상대로? A를 상대로 등기해달라고 또 하면 등기해줘야 되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유증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 등기. 그래서 무슨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125페이지에 쌍가르 4번 유중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신청 절차 그래서 거기 그 등기 인청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A의 유중에 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나 특정 유중을 불문하고 수증자가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라서 그 공동 동그라미 치시고 공동으로 등기한다. 공동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디귿번에 등기 인청 방법 그래서 그 A의 유중에 한 이전 등기는 포괄이나 특정이나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써있죠. 그게 중요하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잘 보자. 상속 등기를 거쳐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용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자, 물론 그러나 유증에 한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경례됐을 때는 굳이 그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 A라는 자식이 자, 자식이 뭐예요? 상속세내려고 상속 등기 했으면 국가 입장에서 뭐 착한 사람이야. 굳이 상속 등기를 해놨다면 그것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건 좀 덜 중요하니까 하여튼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지 않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차이점은 그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지금 뭐예요? 특정 유증은 등기하는 이유는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포괄 유증은 뭐예요? 팔아먹으려고 등기하는 것이다. 차이점. 그 미등기 때 차이점은 특정 유증은 뭐예요? 절대 보존 등기 못해요. 포괄 유증만 보존 등기 하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자.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시고, 하여튼 여기서는 이전 등기하는 거니까 공통점이 중요하니까 공동이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지 않죠. 자, 넘기시고 거기 126쪽의 보충. 자, 물론 거기 그 참고로
126조 위에 보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류분.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분이 나이가 연세가 뭐예요? 자, 99세예요. 자, 1년만 더 지나면 100세인데 이분이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예요? 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아들 둘, 을하고 병이라는 아들이 자, 월 얼마씩 대고 월 뭐예요? 150 대고 300을 요양비로 대고 있어요. 왜? 이 남매의 그 계획은 뭐냐면 이분 돌아가시면 6억짜리를 나눠 먹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 갑이란 분이 어디에 요양원에 뭐예요? 자, 요양사인 뭐예요? 요양사 분한테 정을 느끼고 만약에 뭐예요? 갑이 요양사 A한테 아파트 준다, 증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과 병이 자식으로서 자, 뭐예요? 그 상속인으로서의 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유류분이 그래서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요양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어요. 그 유류분 관계, 그 유류분 소송에 그게 유류분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증에 의한 이전등기자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자, 수리한다. 무슨 얘기니까? 등기관이 그런 실체적 권리 관계까지 따져보지 그런 실익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자. 절대 그런 심사를 그런 권한이 없다. 그다음 그 보충 중에 자기 집만 등기 나오죠? 자기 집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만 딱 외우자니까. 그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자기 집만의 상속 등기하고 자기 집 보증 이 두 가지 위에 두 가지 있죠? 이것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자기 집만의 보상 없다. 이거 외워두자. 이제.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제. 자, 수용은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는 수용을 보존등기 할 수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수용을 보존등기예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에 자, 원인을 수용으로 이전등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수용은 성질이 뭐예요? 성질이 원시취득이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 종전의 권리를 말소해버리면 너도 나도 권리가 있다고 자 벌떼처럼 몰려오니까 지금 등기부에 있는 사람한테만 뭐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자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성질이 원시취득이다 해서 이 형식적으로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자 이전 등기 형식 하는데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자 기업자가 자 이렇게 기업자가 뭐 할 수도 있고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당연히 당연히 뭐 한다는 게 촉탁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는 촉탁과 단독이다. 자, 그래서 거기 기업 그 5번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별표 주시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일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가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관공서가 기업자일 때는 촉탁이다. 촉탁과 단독 신청이다. 촉탁과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자 니은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성질상 원시취득이지만 형식적으로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원인은 토지 수용이고 원인 일자는 뭐예요? 수용 시기를 각기지 한다. 원인은 수용이고 원인 날짜는 수용 시기를 기재한다. 그래서 보상금 다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를 기재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대의 신청이 있고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에 의한 등기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안 하면 대의로 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직권말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데 자 일단 수용의 성질은 토지를 공공사업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죠.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자 우리가 미군 부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평택에 있는 이 대추리 땅을 있죠. 대추리 땅을 수용을 했어요. 그럼 대추리 땅에 전답이 쭉 있죠. 이 땅을 보상금을 다 주고 이제 수용을 해서 자 이 땅을 자 어디에 용산에서 어디로 이거 지금 평택으로 이전해갖고 이게 이 땅에 대해서 자 우리 미군 부대를 만든다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수십만 필지에 대해서 이 필지에 자 이것을 모든 권리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미군 부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렇게 수용에 의한 무슨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죠. 이 후에는 자 지역권과 무슨 등기 빼놓고 상속 등기 이외에
상속등기 이외에 뭐예요? 이외에 각종 권리 있죠? 이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하라는 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자, 그러면 왜 상속등기는 지역권과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요 땅 C라고 하는 이 땅을 뭐예요? 이 땅을 수용하는데 자, 어디에 다른 옆에 땅을 뭐예요? 통행하는 이로운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 굳이 그건 이로운 권리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게요.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분이 만약에 뭐예요? 이분이 사망하셨으면 이게 만약에 뭐예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등기를 공동으로 한 유증이라고 하게 되면 공동으로 신청하니까 이 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전 등기를 뭐예요? 원인을 유증을 해서 공동으로 하니까 죽은 사람 밑으로 등기 들어온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자, 이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 밑으로 등기를 하려면 그 등기가 뭐예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들어야지만이 왜? 공동으로 신청해야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니까 이 사람이 해주니까 자, 누가 등기관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의사를 믿겠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자, 원인이 뭐일 때는, 원인이 수용일 때는, 이 수용은 단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면 뭐예요? 수용이한 등기를 못 해요. 이거 못 받아주겠다는 거. 왜? 단독 신청이니까. 그래서 무슨 등기를 거쳐서 와라? 이렇게 뭐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을 앞으로, 이게 자식 앞으로 등기를 마치고, 그래야지만이 3번 이전 등기에서 원인을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자, 뭐에 오라는 게 이거? 등기를 해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수행이 한 등기 마치면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요. 왜?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 수행이 한 등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권하고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지역권하고 무슨 등기니까? 상속 등기니까 이 두 개지는 좀 꼭 외워달라.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웹페이지에 그 127쪽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 있죠? 토지 수용에 의한 직권 말소, 토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그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 부동산이 존재하는 그 지역권 등기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또는 토지 수용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게 A라고 하는 사람 땅에 자, 또시 가스공사가 자,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뭐예요? 구분 이상권을 등기해냈다. 자, 이 어디에 땅 밑에. 그건 뭐예요? 재결해서 그거는 공공사업을 해서 하는 거니까 말소하지 말자고 하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자, 오른쪽에 직권 말소 불가능해서 거기 그 첫 번째 줄 치세요. 수용을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한 뭐예요? 소유권 등기 나오죠? 그 상속 등기는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말소하지 말자.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말자. 이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이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니까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미 회복은 하나의 원인을 판례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은 뭐냐니? 진정명의 회복은.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보면 자, 일단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1번 소유권자가 갑인데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자, 누가 이 김상희가 얘 몰래 이렇게 뭐 했다는 게 이거.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김상희가 이전 등기했으면 자, 공문서가 위조된 것은 공문서가 위조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뭐가 실체관계가 뭐예요? 부합되면 얘가 얘한테 돈 주고 샀으면 유효한데 자, 얘가 김상희가 갑한테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가 없다는 게 없으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무효인 등기를 믿고 누가 제3자가 또 뭐예요?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했다면 얘는 뭐예요? 무권리자 믿고 하니까 뭐가 없다는 게 이거 공신력이 없다. 소유권 취득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이등기 말소하고 또 이등기 말소하려면 2번 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를. 자, 그래서 국가가 갑이라는 뭐예요? 진정명이 뭐예요? 소유권자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병한테 가서 네가 무권리자니까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등기를 해달라. 이게 안 해주니까 소송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 원인은 자, 이게 등기 원인은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쓴다죠. 근데 뭐가 없다?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날짜가 없다, 일자가 없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자, 계약 맺은 계약 날짜예요. 이 상속과 뭐예요? 자, 상속과 유언에 의한 증여는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게 원인 날짜예요.
수용은 뭐예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자, 그 수용 시기가 그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언제 뭘 하면 뭐예요? 그 딱 그 법에 뭐 하면 자, 보상금 다 주면 이런 식으로 자, 수용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진정명 회복은 자,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사실행위도 아니고 뭐예요? 어떤 법률행위도 아니고 자,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자, 진정명 회복은 날짜가 없다는 얘기, 날짜가. 날짜가 없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진정명 회복에 대한 이전 등기는 진정명 회복을 원인에 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하는 뭐예요? 판결 날짜가 자, 그게 등기 원인 날짜가 된다.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원인 날짜가 아예 없어요. 없다는 점. 그다음 그 진정명 회복은 뭐예요? 일단 공동의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이에요. 예외가 단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5가지 원인 중에서 요건 계약이니까 이거 공동이겠죠? 요건 단독이죠? 이것도 단독이에요. 단독. 촉탁과 단독이죠? 공동이에요. 이것도 공동의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 하여튼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는 등기 원인 증서가 계약선이 그런 게 아니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가 뭐함으로 증서를 없음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독 신청일 때는 뭐예요? 판결서가 뭐가 된다? 이 판결에서 단독할 때 판결서가 이게 등기 원인 증서가 돼요. 원인서가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8쪽에 넘겨보시면 이 128쪽 보시면 거기 그 신청 절차 이렇게 써 있죠? 그 신청 절차. 그래서 일단 그 니은에 보시면 니은을 줄칩니다. 신청 정보에는 등기 목적을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나 등기 원인 일자는 뭐 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 날짜 기재하지 않는다. 써놨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게 되면 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등기할 때는 판결서가 원인 서면에 해당하지만 공동으로 할 때는 원인서가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이다. 받지 않죠. 그 다음에 계약의 암으로 판결서의 검열을 받을 필요가 없고 허가서나 취득증명 등에 제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는 이 진정명의 해반 이전 등기는 자 단독으로 판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틀리고 뭐가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맞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예요? 머릿속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원인을 5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한 2가지씩 있죠? 기본적인 사항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만 좀 봐두지 않죠. 아까 대주권 등기는 등기부 할 때 봤으니까 넘기시고 몇 페이지? 그 130페이지 환매 특약 등기 나오죠?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우리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한 번 나와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오면 환매 특약 등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역적으로 있죠? 한 문제짜리를 잘 안 나오니까 지역적인 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이건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학에서 등기한다는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 대항력 때문에. 환매 등기를 대항력 때문에 한다. 그래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내가 뭐예요? 내가 자 아들 때문에 미국 가려고 부동산을 5억에 팔 테니까 다시 뭐예요? 아들내미가 적응 못해서 돌아오면 나한테 다시 얼마에 팔아달라? 5억에 팔아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이게 바로 환매권에 관한 얘기다. 5억에 팔 테니 5억에 다시 팔아달라. 이게 환매예요. 그럼 이제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갑이 소유권자였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갑에서. 자, 그다음 2번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원인을 뭐해서? 매매해서 등기하죠? 그럼 이제 얘 갑이 환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을한테 팔아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이 을이 뭐예요? 누구한테 제3자 병한테 부동산을 뭐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이게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물권자죠? 이 새로운 물권자한테 환매 채권 계약서 있죠? 이 환매라는 채권 계약서를 가지고 이 계약서 가지고 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 등기 아래 무슨 등기로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갑은 뭐예요? 병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매 등기는 이 대항력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등기 실행은 무슨 등기 한다? 등기 실행은 뭐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 그럼 환매권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죠? 환매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했죠? 부기 등기다.
자,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매권을 실행해서 4번 무슨 등기하면 이전 등기해서 갑 앞으로 등기 오죠? 그러면 도로 사왔으니까 판매 등기 필요 없죠? 이걸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을 말소한다. 자, 이렇게 부기 등기한다, 직권 말소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사실 그런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130페이지는 의 나오고 신청 절차 나오죠? 줄이나 하나 쳐놓으세요. 참고로 한번. 그래서 거기, 자,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죠. 동시에 신청하죠? 신청 정보는 따로따로,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환매 등기 따로 제출한다. 따로 제출한다. 그죠? 그래서 동시에 신청함으로 같은 순위 번호다. 동시에 신청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그래서 디귿번호에 환매 등기는 이전 등기와 동시에 제출하며 환매 등기만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왜? 등기부에 쓸 데가 없다는 점. 그래서 환매 등기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신청 절차, 그래서 거기 필요력상으로 매매, 왜 팔았던 5억에 다시 사야 되니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뭐예요? 꼭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자,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상이에요. 무조건 존속기간, 환매기간, 기간은 당연히 무조건 뭐라고? 임의적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쌍가루서 한번 줄치세요.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에 뭐 한다는 게 부기 등기한다. 부기 등기. 그래서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하고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는데 그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다. 그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자, 이전 등기할 때 2-1-1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환매권의 말소 등기, 직권 말소, 그거 중요하죠? 줄치세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원 매도자에게 환매를 원인에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이 그 특약 등기를 뭐 한다고 이거?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사왔죠? 자기 앞으로 사왔으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한다. 그렇게 받으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신탁 등기는 별표해집니다. 신탁 등기는 별표해 두시고 신탁 등기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오니까 자, 받으시는데 신탁 등기는 사실 자, 이 신탁 등기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자, 민법에서 배우는 자, 이 명의신탁 개념이 아니에요. 명의신탁 개념이 아니고 신탁 등기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자, 조합장 선출하죠? 그러면 자, 관리처분들 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땅만 남으니까 이 땅에다가 조합원들이 조합장 앞으로 그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신탁 등기는 보통 뭐예요? 보존 등기나 설정 등기, 담보 신탁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뭐예요?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요.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동일 서면이에요. 신청서는 뭐라고? 동일 서면으로 내요. 하나의 신청서를 낸다. 자, 그래서 환매 특약처럼 신청서가 2장이라 이전 등기하고 부기 등기 2-1번 해갖고 자, 서로 별개의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신청서는 동일 서면이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를 해서 자, 하나의 순위번호에서 뭐예요? 자, 2개로 나눠갖고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자, 조합원 갑이 자, 조합장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원인을 뭐로 해서 원인을 신탁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그래서 신탁 원부를 내요. 이 신탁 원부에는 자, 신탁의 목적, 위탁자, 수탁자의 뭐예요? 아니면 수익자의 그 성명과 주소. 그죠?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 신탁 종료상 있죠? 그런 걸 쓰는 걸 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뭐하고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하나의 순위번호, 이렇게 별개의 순위번호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위탁자, 수탁자가 등기를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이 가능하고 대위는 무조건 나오면 대위 있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대위 신청은 대위 있다. 항상 대위는 있다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항상 뭐예요? 수탁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단독 신청. 그래서 누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공동으로 한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쌍가리 2번 있죠? 132페이지. 그 신청 절차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항상 수탁자가 단독을 해요. 그 다음에 니은 줄 치세요. 몇 사람이 이상일 때는 수탁자가 수인이면 자, 이렇게 수탁자가 뭐예요? 수인이면 2인 이상이면 수인이면 자, 공유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합의관계로 합의관계로 등기한다. 그래서 합의자 갑, 합의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합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게 민법상 조합하고 신탁 등기 두 가지다 이렇게 보자는 게 두 가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독 대의 신청이 가능하고 자 거기 어디에 자 그 신청 특징 나오죠? 신청 특징 안에서 거기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원에는 권리 이전 또는 보존 설정 등기와 한 건의 출시세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 동시에 신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 번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 번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쌍가루 3번에 등기 실행 출시세 등기관의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이 함께 신청할 때는 거기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뭐라고?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다.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134페이지에 거기 그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나오죠? 그럼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자,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3번에서 자, 3번에서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고유재산 뜻의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으면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으면 거기에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를 말소하죠. 자, 이런 등기를 뭐예요? 이런 등기를 말소하는 이런 등기를 자, 이런 등기를 뭐로 한다는 게 이런 등기를 자, 주등기를 한다. 주등기. 3번이나 주등기. 그래서 주등기다.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을 쓰고 그 등기를 주등기 써있죠.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면 틀려요. 항상 뭐라고? 주등기를 한다. 아니 주등기. 자 신탁 말소 등기 신청한다. 주등기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탁 등기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런 게 답이에요. 이런 게 답이니까 자 동시 신청이다. 자 동일 신청서는 한 장에 쓰니까 동일 하나의 순위번호에 두 개 등기를 한다는 게 환매 등기처럼 자 이전 등기 따로 환매 등기 따로 이렇게 주등기 부기등기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에 두 개 등기를 자 같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독 신청이다. 언제나 단독이에요. 수탁자만이 단독이다. 수탁자가 수인이라면 합의 등기를 하고 자 대의 신청이 수탁자가 안 하면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봐달라는 게. 자 그래서 하여튼 자, 환매 등기는 뭐예요? 딱 한 번뿐이 안 나왔지만 신탁 등기 요즘 최근 계속 나오니까 잘 좀 봐주세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용익물권 등기를 하겠습니다. 용익물권.